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이 Part 2 기본 다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art 2 기본 다지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드릴 거냐면, 일단 사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시간을 꽉 채워서 대답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자,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러한 사진이 나온 데 있어서는 이 토익 스피킹에서 채점하는 요소 중에서 이러한 사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꼭 제시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거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사진을 보고 그냥 옷 입고 있다, 걔네들이 뭐 머리색은 어떻다, 다리를 꼬고 있다, 뭐 이러한 행동이 아닌 진짜 그 사진에서 왜 그 사진에 대해서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정확한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같은 우리가 이제 레벨 6를 원한다 하더라도 레벨 6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130점이 아닌 조금이라도 140 아니면 150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휘력을 여러분들께서 키울 수 있도록 제시해드릴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뿐만 아니라 이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45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답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성지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답변하는 데 있어서 구성지게 답변을 해서 상대방이 이 사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좀 구체화해서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저와 한번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수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조리 있게 구도를 잡아서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구도 잡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도 잡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구도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단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제시돼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장소별로.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만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본적으로 단어만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간단한 구조의 문장들을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중급의 토익 스피킹을 들어 나가시면서 이런 문장 만들었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 단위 더 업그레이드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기본 구조의 문장을 간단하게 만드는 문장을 먼저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구도 잡거나 그리고 단어를 익혔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 몇 가지 만드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한 차원에서 사진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문장 45초를 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구도 잡는 요령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진을 통해서 구도를 잡으려면요, 우리가 이제 전치사들을 좀 알아야지만 돼요. 그냥 전치사만 아는 게 아니라 전치사와 관련된 구의 형태들을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른쪽, 왼쪽, 아니면 사진의 앞부분, 이러한 표현들이 꼭 필요하니까 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도 잡는 데 있어서는 3가지 유형으로 제가 구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자면 토익 스피킹 사진에서는 꼭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나오니까 그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한 명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제시해야지만 45초 그리고 구성진 답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4-5명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구도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정말 많을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터섹션, 자 대도시 가시면 이제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촌이라든지 아니면 종로 같은 데 인터섹션 가시면 거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고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전체적인 배경으로 사람들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구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한두 명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4-5명의 사람, 아니면 사람이 많을 때, 자, 이런 다양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도 잡기를 하기 전에 먼저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의 형태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답변을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께서 전치사 구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답변을 할 때와 아니면 그냥 중얼중얼 이것저것 막 말을 하실 때랑은 이 체계적이라든지 좀 일관성에 있어서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치사 구와 관련해서 먼저 정리를 살짝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 구를 먼저 정리할 때는요,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사진의 뭐 중간을 얘기한다든지 오른쪽, 왼쪽, 반대 방향, 내 뒤, 내 옆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정리하실 때 필요한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 기본 실력 쌓기에서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께서 꼭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의 중간이라는 표현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치사에서 많이 헷갈리실 때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떨 때는 on이라는 전치사 그리고 어떨 때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자,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고 정리해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양쪽을 놓고 봤을 때 이 안이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이라는 표현 자체가 in이라는 전치사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어디 안에라는 표현으로 in이라는 전치사 씁니다. 그래서 사진의 뒤라든지 중간이라든지 끝을 말씀하실 때 앞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in이라는 전치사 그래서 사진의 중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middle 한 번 더요. In the middle. 자, middle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center이라고도 발음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in the center. 한 번 더요. In the center. 자, 그래서 사진의 중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사진의 앞부분에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비치 체어들이 있어 라는 표현. 그래서 사진의 앞부분이라는 표현으로는 in the foreground. 다시 한번 in the foreground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in the foreground. 자, 그러면 사진의 뒷배경을 얘기하실 때 뒷부분을 얘기하실 때는 in the background. 한 번 더요. in the background. 자,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좀 상상을 하시면서 in the background, in the middle, in the foreground.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in the background, in the middle, in the foreground. 자, 정확하게 하나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서 연상해 가면서 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사진의 왼쪽을 말할 때는 왼쪽이라는 표현은 lef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left는 자, in을 쓰지만 이제 양쪽을 언급하실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in, on을 사용하시면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제 헷갈리는 데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 the left. 다시 한번요. on the left. 자, on the left까지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on the left side까지 가셔도 좋습니다. on the left side. 한 번 더요. on the left side. 조금 더 긴 것 같으면 저랑 다시 on the left. 한 번 더. on the left. 자, 그러면 오른쪽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right이라는 걸 아니까 on the right. on the right. 아니면 on the right side. 아니면 on the right side.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ight 할 때요. on the light 하게 되면 light, 불빛 위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이 R 발음 같은 경우는 R 사운드를 만들어내실 때 두 가지의 모음, O하고 A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right, on the right side, on the right side, 아니면 on the righ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반대 방향이잖아요. 반대 방향을 얘기할 때는 on the other side. 한 번 더요. on the other side. 아니면 반대 방향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on the opposite side. 한 번 더요. on the opposite side. side라는 건 여러분 쓰셔도 좋고 쓰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편리하신 대로. 그리고 apart from. 좀 나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데 on the opposite이라든지 on the other side 쓰기 싫다 그러면 apart from. 이런 표현들도 적당하게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으로 보면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화면을 좀 크게 보시면은 사람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표현 몇 가지 더 정리해서 보면은 그들 앞이라는 표현은 바로 in front of. 한 번 더요. in front of. 그래서 이제 중심은 them이었죠. 그래서 in front of them. in front of a woman, 뭐 in front of the tree. 그래서 in front of 해서 기점을 중심으로 in front of. 한 번 더요. in front of. 한 번 더. in front of. 그리고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것들을 설명할 때는 above. 한 번 더요. above. 한 번 더요. above. 그리고 나서 그들의 옆으로 보니까 나무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는 next to. 아니면 next to. 또 다른 표현으로는 beside라는 표현이 있죠. beside 아니면 next to. 여러분들께서 발음하기 편한 걸로 결정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들 뒤를 얘기할 때는 behind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정도의 여러분들께서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우리가 레벨 5뿐만 아니라 레벨 6, 레벨 7, 8 받는 데 있어서도 이 정도의 전치사 구만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입에 익숙하게 연습을 하신다면
사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난한 이 답변 제시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계속 입으로 저를 잠깐 파즈 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 입에 이게 익숙해져서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아니면 사진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in the middle 아니면 on the left, on the right, next to, apart 이런 표현들을 표현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훈련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손으로 쓰지 마시고요. 화면을 지금 보시고 그 위치를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내셔서 내 귀를 듣고 머릿속에 자꾸 적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화면에서 여러분들 또 다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구도 잡는 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위치를 표현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구도 잡는 걸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자, 구도 잡을 때는요. 첫 번째로 이제 사람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구도 잡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명하고 나면 설명할 게 없어서 답변을 제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뭐냐면 사람이 하고 있는 동작과 그리고 상태, 주변 사물들, 그리고 느낌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45초를 채워내실 거예요. 그냥 이 여자가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 이것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있어. 그리고 그 옆에는 가방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거기에 보면 garbage bin도 있고 그 뒤로는 trees나 아니면 building들이 보여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느낌은 그거죠. 혼자서 taking a rest 하고 있는 것 같아. taking a rest. 아니면 enjoying a day at the park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하루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느낌을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 라고 얘기하실 거지만요. 이제 요령을 터득해 가시면서는 여러분께서 조금 더 할 말이 많아지네. 자, 잊지 마시고 그만큼 그래서 이 토익 스피킹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교재를 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왜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는지 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세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행동에 대해서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가방이 그 옆에 있으며 그 옆으로는 또 garbage bin이 있고 그리고 in the background many trees가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우리가 배운 전치사 구 방금 전에 배우셨죠? 그래서 사진의 중간에 위치했으니까 in the middle 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on the left 아니면 next to beside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next to the bench 벤치를 중심으로 바로 옆이라고 표현을 하셔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on the right side of this picture 사진의 오른쪽에 라는 표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시했다시피 단어를 제가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난 표현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곧 그게 답이고요. 그리고 그 답이 또 답이 모든 답이 다 좋은 답이 아니죠. 전달력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번에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셨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on the right side of this picture 첫 번째, 두 번째 next to the bench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어휘로 여러분께서 제시할 수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때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신 내용대로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답변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라고 얘기하니까 behind her 그 여자를 기점으로 해서 뒤로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명일 때는요. 지금처럼 주변의 대상들에 대해서도 같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설명할 대상이 3명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일 경우죠. 일반적으로. 3명일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4-5개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모든 사진에서. 그런 데 있어서 충분히 3명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대상별로 하나씩 얘기도 못해도 3개에서 4가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답이 또 구성진 답, 그리고 좋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성지게 답변을 하려면 항상 공통사항을 찾아서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각각의 행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3명이 같이 의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3명이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앉아있고 그 중에서 두 명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한다면 듣는 입장에서도 쉽게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 명을 묶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이 듣고 있다. 그리고 나서 남자가 열심히 포인팅 하면서 explanation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데스크 위에는 랩탑이라든지 저기 텔레폰도 있네요. 텔레폰이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 많은 빌딩들이 보여.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4가지에서 5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직장인분들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직장인분들께서 이제 그러한 표정을 하시죠. 5개씩이나 말해? 자, 45초 동안 답변하실 때요. 못해도 6개에서 7개의 문장은 꼭 구성해 주셔야지만 45초를 채울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사진과 관련된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그래서 못해도 6문장에서 7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 인강을 보시면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려운 문장도 절대 아니니까 일단은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을 잡아주는 방식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이는 전치사구는 그렇죠. 첫 번째는 in the middle 아니면 in the foreground라고 해서 3명이 있다라고 three people 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두 여자를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on the right side에는 two of them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전 이 사람들 끝냈잖아요. 이제 전치사를 고를 때 왼쪽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next to them 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포인트를 옮기는데 조금 더 쉽게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끝난 대상을 중심으로 포인트를 옮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상대방도 쉽게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네 번째를 얘기할 때는 그들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front of them 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in the background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in the background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기본 구도는 대략적으로 한 3명이라든지 4명 아니면 5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구도이기 때문에 요 구도 잘 기억했다가 묶고 그리고 또 분산시키고 여러분들께서 묶고 분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룹핑을 잘 해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문장으로 설명하는 데도 쉽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엔 정말 사람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요. 일단 크게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왜 수학 시간에 뭐 공집합, 부분집합 뭐 그런 것들 배우셨죠? 자, 그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on the street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토익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토익 세대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인강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집합명사 같은 경우 배우셨을 거예요. 뭐 some of them, most of them, all of them, others and the others 이런 표현들 배우셨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답변을 구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 many라고 many people 이라고 얘기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룹도 묶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자니까 홀로 앉아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나란히 걸어간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에 딱 보니까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서 릴렉싱 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을 크게 묶을 거예요. 그래서 most of them 이라는 표현인데 all of them은 아니죠. all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most of them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고 표현해서 여러분께서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many라고 먼저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many people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one of them 이라는 표현을 쓰실 거고요. 자, 그리고 some of them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죄송합니다. 화면이 다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ome of them 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답변을 제시할 거 some of them. 많은 사람들 중에서 one of them이 있고요. 그리고 some of them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most of them.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우왕좌왕 되게 많이 하세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자,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처럼 여러분들께서 그룹 짓는 것들만 제대로 연습을 하신다면 답변할 때도
내가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답변, 그리고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in the background에 보트가 moving along the river 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시한 이러한 제가 moving along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하시는 건 아니고 일단은 사진을 보고 구도 잡는 연습, 그리고 구도 잡을 때 뭐 집합명사라든지 아니면 전치사구를 먼저 익혀 놓는 게 여러분들이 문장 만드는 데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사진에 필요한 단어들을 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단계별로 하시는 게 좀 더 기억에도 오래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도 쉬워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단계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many, all of them, most of them, some of them, one of them, others 아니면 the others 그리고 a group of a few of them, a group of. 그래서 그룹으로 뭉쳐져 있을 땐 a group of, a number of. 이런 표현들도 풍부한 어휘를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꼭 입에 익혀놓고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과 첫 번째 강의 Part 2 구도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치사 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위치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 장소별로 필요한 단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